네, 일단 두 분이 선정하신 핫식스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OLED 내에서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을까요? P&H 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P&H 테크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코스닥 내의 소형주가 되겠는데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종목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OLED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OLED 이제 생태계 확장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사실 이제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제 4.1조 규모의 OLED 시장에 대한 확대,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시장을 조금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LED 시장은 일단은 애플의 아이패드가 OLED에 대한 탑재할 것이다라는 확대될 것이라는 이러한 가능성과요. 그리고 전장용 시장, OLED 시장에 대한 확대가 가장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대형 OLED 쪽은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중소형 OLED와 전장용 OLED에 따른 전방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H 테크 같은 경우에도 OLED 소재 쪽에서의 기업인데요. OLED 소재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발광 소재와 그리고 고굴절 CPL 같은 경우가 국산화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OLED 소재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장용 같은 경우가 30% 비중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중소형 OLED 침투율에 따른 앞으로의 매출 성장가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 이제 전장용 매출액까지 증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OLED 시장의 전망에 따른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어지는 이런 성장세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OLED 쪽을 눈여겨보자라면서 P&H 테크가 탑픽인 거예요? 네, P&H 테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소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P&H 테크 최근에는 좀 조정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자동차 내에서 현대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대차 후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많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와서 쉬어가는 상태인데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조정이 왔는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이번 주 그 25일에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이때 또 이사회가 또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좀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25일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에 여기에서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스에 다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미국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거고요. SK온하고는 지금 보니까 25기가와트시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연 35기가와트시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각각 3조 원, 4조 원 정도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합작 공장은 모두 현대차 그룹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이쪽에 전기차 전용 공장 인근에 지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SK온하고는 지금 2025년부터 해서 연 30만 대 수준의 배터리를 납품받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과는 합작 공장 설립한 이후 기아를 포함해서 연 40만 대 정도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야기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미국에서 2026년도에 50만 대 이상,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이 목표와 함께 맞먹는 그런 어떤 비율의 배터리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은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연 30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합작 공장 하나 더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2030년도에는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배터리 규모가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대 이상을 목표하기 위해서는 합작 공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SK온은 4월 27일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5월 중순 정도에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각각 또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배터리 셀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현대차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현대차 아마 의결되는 분들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LG 엔솔이나 SK온 쪽에서도 똑같은 이슈로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뭐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는 폐배터리 내에서 성일 하이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일 하이텍 역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꽤나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6일에 고점을 찍고 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서서히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좀 길게 있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보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나온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세계 최대 리튬 업체 이제 앨범알이 52주 신저가를 가지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글로벌 매장 리튬 매장량 1위고 생산량 2위인 칠레가 이번에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앞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를 따라서 앞으로 광물에 대한 소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각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1위 업체인 성일하이텍을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그리고 후처리 공정을 다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처리 쪽에서는 습식 재련에 대한 밸류 체인을 통해서 이미 유럽 시장에 좀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의 폐 스크랩이라든지 폐 배터리에 대한 수거를 통해서 전처리 공정을 통해 후처리는 국내에서 하이드로 센터에서 가공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에 대한 수준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일하이텍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리튬과 관련해서 네. 리튬 광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 네. 같은 종목은 오늘 어떻게 이러한 뉴스를 반영을 할까요?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일정 부분 좀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큰 폭으로 좀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칠레뿐 아니고요. 많은 광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자국 내에서의 보호주의를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리튬 관련주보다는 이렇게 폐배터리라든지 재활용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좀 더 유리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쪽으로 오히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수소 내에서 범한 퓨얼셀을 준비를 했습니다. 퓨얼셀 붙은 수소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범한 퓨얼셀을 준비를 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요즘 시장의 주목을 통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1일 나왔던 뉴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범한 퓨어셀이 이제 모회사죠. 이제 범한 산업 그리고 이제 범한 메카텍과 함께 미국의 그 차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에카수소 사업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위한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해진 거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시장을 선점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인더스트리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된 기업이고요. 저온 용기 및 극저온 장비 제조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충전소 시스템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액화수소 충전소는 저장 탱크의 진공 단열 등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범한 퓨얼셀이 차트 인더스트리와 손잡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수소
대형수소 사용차 대중화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2030년까지 국내에 대략 70개 정도의 그 개수의 목표를 두고 지금 메카수소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지금까지 수소 충전소 29개 정도를 수주를 했고요. 이 중에 18개를 구축 완료했고 향후에 11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부품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게 바로 공기 압축기라고 하는데요. 동사 범한 퓨얼셀은 모회사인 범한산업에서 이거를 받습니다. 범한산업이 이거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열사 내에서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래 범한 퓨얼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쪽에서 특히나 이제 잠수함 쪽 관련돼서 연료 전지를 많이 만들었던 기업이고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기업인데 향후에는 뭐 수소 충전소, 그 다음에 수소 압축기, 그 다음에 건물용 뭐 발전용 이런 쪽까지도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뭐 앞서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료전지 쪽이 지금 보면은 뭐 전혀 주가 측면에서는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703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71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2,600억대입니다. 지금 이제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PER 30배인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뭐 3년, 5년 뒤 실적을 땡겨서 받고 있는데 이 수소 쪽 시장은 사실은 전기차 그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가 연간으로 지금 땡겨서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올해도 분명히 테마성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차 뭐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 못지않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이 정도면은 뭐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연료전지 관련된 특히 수소 쪽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보시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뭐 1등 업체라고 하는 두산 퓨어셀조차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들 업체가 지금 흑자가 나온다는 거 이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고요. 결국 지금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의 성장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도 나오니까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성장성 이것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범한 퓨얼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역시 4월 27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IR 또 컨퍼런스 콜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시죠. 다음으로는 로봇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약간씩 튀어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아쉽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장중에는 16% 정도 올랐다가 결국에는 다 내주면서 1%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현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 아니고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4월 들어서 거의 뭐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을 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좀 생겨났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기사화됐습니다. 네. 미국 내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망 조직을 꾸려가지고요. 미국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카스카라 로보틱스와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이런 영업 관련된 업무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10%대 지분 확보를 했고 추가적으로 3월에 추가적인 4%대 지분 확보를 통해서 지금 14.9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매수할 수 있는 지금 콜옵션까지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에 거의 수혜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좀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시 또 금요일 날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좀 다 빼내는 경우가 네. 있었는데 지금 가격대는 그리 부담스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 내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론 관련주 내에서 네온테크 준비를 했습니다. 드론, UAM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드럼 또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관련주 역시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제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그렇지는 않고요. 주말에 네온테크와 이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었고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쪽 섹터가 최근에는 이제 UAM 관련돼서 뭔가 좀 이슈가 있을 때만 주가가 잠깐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네온테크가 뭐 UAM 또는 드론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온테크가 이제 주말간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온테크가 국내 드론 기업 최초로 접어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정찰 기능을 겸비한 소형 공격 드론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한 건데요. 이 지금 트리기의 공격 드론 전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캐니스터 발사형 고정익 소형 공격 드론인 사일런트 어세신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이고, 다음 달에 이제 시행 비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항들입니다. 네온테크는 올해 2분기 안에 소형 공격 드론인 사일런트 어세신을 신속 획득 연구 개발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군이 무인기 전력을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네온테크는 제품 성능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향후에 지속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 운용 적합성과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군의 요구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무기체계 역량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네온테크는 예비군 부대에 감시 정찰용 드론 사업도 수주를 했고요. 해안 정찰 사업 구매 시험 평가를 현재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일부 지금 모멘텀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네온테크의 이 드론 사업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지금 드론 사업이 매출 비중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0.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때마다 주가는 좀 테마성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직은 실적을 좀 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술 개발 이쪽으로만 좀 더 주목해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력 측면에서 주목해보자. 네온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